마음이 어진 사람은 조그만 집에 살아도 행복하다. 명언 한 구절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 학습법 제14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요. 기간별 학습법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국어 공부할 기간이요. 많이 주어졌을 때랑 조금 적게 주어졌을 때랑 공부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시험 3개월 전, 시험 기간이 아주 넉넉하게 3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론 정리 70% 그리고 문제풀이 30% 정도를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기를 다지면서 어휘력을 강화시켜 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단어 암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본기 강화해야 된다고 하루에 평균 100개, 200개씩 단어만 막 주구장창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게 바람직하지, 단어만 외우는 것은 절름발이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내가 보고 이해할지라도 문맥 속에서 어떤 뜻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도 풀면서 평소에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를 병행하시라는 점,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자, 다음 어휘력을 강화할 때는 공부한 내용에 나왔던 어휘를 노트에다 정리하시는데요. 이를테면 동사면 거기다 동사라고 적어주시고 형용사라면 형용사라고 표시하셔야 됩니다. 품사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나중에 혼동스럽고 용법 정리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 단어를 암기하시는데 제가 단어 암기법 미리 알려드린 바 있죠? mp3에 본인의 육성을 녹음을 해서 듣고 보고 따라하면서 암기하시고 듣고 따라하시면서 안 보고 테스트 써보시는 것, 이것 또한 어휘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에 참 좋은 학습법입니다. 자, 다음은 나만의 어법 노트 만들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법사항은 1, 2, 3, 4, 5급에서도 다뤄지지만 6급에서도 6급 독해 일부분에서 다뤄지는 만큼 나만의 어법 노트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요. 그 어법 노트에 몰랐던 어법 내용이나 혹은 선생님이 제가 인강을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또 수업을 수강하시게 된다면 오프라인 상에서 배우시게 되는 그 어법 내용 중 내가 몰랐던 핵심 내용들을 메모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어법이 어떠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밑에다가 예시문까지 써두신다면 훌륭하고 완벽한 어법 노트가 되겠죠? 자, 다음은 기본서로 공부하자. 시험이 3개월 이상 앞두고 있을 때 그때는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각 영역별로 어떠한 문제 유형이 시험에 출제되는지를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익히고 각 유형별로 문제 접근 방법을 습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시험 한두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는요. 조금 전에는 제가 3개월 이상 남았을 땐 이론 정리 그리고 단어 암기 위주로 가셔야 된다고 했지만 한두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는 이론 50%에 문제풀이 50% 정도 해서 병행을 같이 해나가시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속에서 다뤄지는 어휘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하시면서 실전풀이 감각을, 실전 문제풀이 감각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론 정리 50%라는 것은 기본서를 가지고서 계속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의 취약점을 알자. 우리가 영역별로, 유형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너무 치중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골고루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 독해, 쓰기, 골고루 공부했을 때 내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지 단순히 나 아직 3달 혹은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번 주는 쭉 듣기만, 다음 주는 쭉 독해만 이러면 안 돼요. 골고루 하루에 2영역 정도씩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저는 오프라인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법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2영역씩 묶어서 수업을 진도를 나가고 또 그에 따른 과제를 내드리고 있죠. 네,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향대로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2달 안에도 또 1달 안에도 좋은 결과를 틀림없이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접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부터는 모의고사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제한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 때 4급이든 5급, 6급이든 독해 영역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풀었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평소 시간 관리 잘 하시고 또 한두 달 앞두고 있을 때부터 모의고사를 한 회씩 보시게 된다면 채점 후에 또 틀린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 다득입니다. 모의고사는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자. 자, 실전 시험과 동일한 시험 시간과 환경을 조성하여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거는 모의고사 이후에 모의고사 풀 때도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고 푸는 거지만 평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도 7문제면 6분 안에 또는 5분 30초 안에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시다 보면 실제 시험 때도 시간이 넉넉히 남네 이런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시간 관리가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때도 틀림없이 관리가 잘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험이 2주 또는 4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이론 정리가 처음에는 70%였지만 이제 이 4주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약 20%로 이론 정리량을 줄이시고 문제풀이를 80% 이렇게 문제 푸는 양을 좀 더 늘리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를 좀 푸시고 실전 감각을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기출문제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가운데 일부 교재들은 2010년도 HSK 시험 시행 초기에 나왔던 교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실 때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초판, 뭐 재판 해서 초판이라는 게 처음 인쇄된 시점이거든요. 처음 인쇄된 시점이 2010년도거나 2011년도인 책들은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북경대, 북경어원대에서 나온 교재라도 기출문제라는 타이틀로서 나온 교재들은 과거 HSK 시험, 그러니까 신 HSK 시험이 시행되기 초기에 나왔던 것이라서 현 시점과 정말 동떨어진 기출문제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한 2012년 혹은 2013년 이후에 출간된 그런 교재 위주로 초판이 그런 교재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저 문정하는 현장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여러분들께 최신 HSK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제 강의는 믿고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시험 2, 4주 전 두 번째 주의사항, 기출문제 풀자 부분에서요. 첫 번째 사항이었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암기하고 실전에 그대로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라도 2010년도, 11년도에는 좀 쉬운 유형이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 13년도 이후에는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지고서 연습하셔야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기출 변형 문제를 접하자. 변형된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평소에도 그냥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변형된 형태 역시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소 지필진들과 함께 집필하는 교재들은 역시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시킨 그리고 난이도를 약간 높인 수준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양질의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공부한 내용에 대한 재검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교재를 보고 그냥 모르고 넘어간 개념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봤는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강의 내용이 또 잘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인강을 통해서 또 보충하셔야 되겠죠? 최종 점검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겨진 시점에서는 오답 노트 위주로 정리를 쭉 해나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는 다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일주일 앞두고서 새로운 문제 푸시면 틀리는 개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어머 어떻게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틀리네. 어머 지난주보다 더 많이 틀리네. 그러면 좀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접하기보다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 오답 정리 잘 해두신 거 그거 위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주 출제되는 어휘 및 표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도로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겨진 시점에는 여러분들께 미션을 따로 드려요. 그래서 뭐 A4 용지에다 어떻게 하고 각 영역별로 정리하는 요령은 어떻고 등을 온라인 강의나 현장 강의를 통해서 제가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해결 문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풀긴 풀었어.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 높아도 너무 높아. 이런 문제들은 그냥 버리세요. 네, 이거 보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문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든지 그다음 주요 표현들을 암기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거든요. 따라서 풀이를 봐도 잘 모르겠고 정말 난이도가 높은 단어도 2개 건너서 하나씩 모르는 그런 단어가 있는 문장들은 별로 보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고 또 복습 위주로 반복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복습할 때도 소리내서 읽으면서 복습하셔야지 눈으로만 보는 분들 졸려서 졸게 마련입니다. 알겠죠? 시험 일주일 앞두고 나서는 여러분들 미해결 문제는 버리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전날과 당일날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험은 정신력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을 풀려고 해야지 못 풀겠는 문제 갖고 붙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 전날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소 건강관리도 힘쓰셔야 됩니다. 자, 전날에는 좀 일찍 평소보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서 컨디션이 최고 상태에 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 긴장될 때는 주먹을 살짝 이렇게 꽉 젓다가 살짝 풀어주고 또 꽉 젓다가 풀어주고 이럴 때 들이마시면서 꽉 쥐고 내쉬면서 손을 쭉 풀고 또 들이마시면서 꽉 쥐고 내쉬면서 쭉 풀고 해서 심호흡 등을 반복해서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나 스스로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금껏 최선을 다해왔고 시험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꼭 합격해서 문쌤에게 기쁜 소식 알려야지.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시험 전날과 당일날에 긴장될 때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겠고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의로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장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내일 시험도 잘 볼 것이다. 혹은 오늘이라면 오늘 시험도 틀림없이 잘 볼 것이다. 이렇게요. 시험 30분 전에 시험장에 미리 도착하셔서 시험장 분위기에 적응하시고요. 간혹 책상과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서 시험 내내 2시간 동안 불편하게 시험 보시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30분 전에 도착하시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미리미리 좀 조정하셔서 앞에 있는 책상과 뒤에 있는 의자와 조금 이렇게 균형 맞추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헷갈리는 문제를 만약에 시험 보다가 만나게 됐을 때는 잠시 보류, 아는 것부터 푸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시험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모르는 거, 몇 개를 모르나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시험이란 건 내가 아는 것을 테스트 받기 위함입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상으로 해서 시험 전날과 당일날 주의해야 될 사항 5가지를 살펴봤죠? 네, HSK 기간별 학습법이었습니다. 첫째, 3개월 전에는요, 우리가 이론 정리 위주여야 됩니다. 네, 이론이 70%가량, 80%가량 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이론 정리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론 정리만 하거나 또는 단어 암기만 하시면 이거는 균형 잡힌 학습이 아니므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달 전 정도 앞두고 있을 때는요,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 비중을 반반 정도로 두시고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를 좀 접하시고요. 또 기출 변형 형태도 접할 필요가 있죠. 2주에서 4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역시 기출문제나 기출 변형 문제 그리고 핵심 어휘들은 그냥 바로바로 외우는 습관을 가지시고 듣기 독해 작문에 대한 골고루 균형 잡힌 학습을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시험 전날과 그리고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을 때는 오답 정리 위주로 최종 마지막 파이널 총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전날과 당일날에는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만 쭉 보시고 일주일 전 그리고 전날 당일날은 새로운 문제는 절대 푸시면 안 되고 시험 당일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하시고 풀지 못하겠는 어려운 문제는 보류해 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푸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최종 점검 시간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상으로 해서 문정아의 기간별 학습법에 대한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1강서부터 쭉 안내해드리는 학습법
많은 도움이 되시는지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학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특강 형식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형식과 인강 형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수업 마칩니다. 好，大家辛苦了，再见。